우리 기도 모임에는 철갑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어찌나 주먹이 독한지 누구든지 한 번 맞았다 하면 갈비뼈가 날아갈 정도였다. 97년 어느 날 손으로 직접 필사한 전도 자료를 운반하다가 열차 안에서 공안에게 잡힌 적이 있다. 그런데 이때 철갑이가 갑자기 정신병자 행세를 하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정신이 나간 철갑이는 온 도시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쓰레기를 주워 먹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아이들이 나무 막대 끝에 똥을 찍어서는 떡이라고 철갑이에게 건네자 철갑이는 그것을 진짜 떡인 줄 알고 받아먹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안전부 주재원이 철갑이가 정말 미쳤는지 알아보려고 아이들을 사주해서 그런 일을 꾸민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철갑이가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어느새 천하장사 철갑이로 돌아와 있었다. 조선의 모든 사람이 나의 연기에 감쪽같이 속았지 뭔가. 자,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미치광이로 여기고 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해보세. 전도 자료들과 외국에서 반입할 자료가 있으면 나한테 말하게. 내가 책임지겠네. 철갑이는 이후 각지를 돌아다니며 우리의 훌륭한 우편 배달부가 되어주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낼 책이나 성경책은 철갑이가 전달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철갑이는 국경 경비대의 단속에 걸려 품속에 넣고 있던 책들이 발각되었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철갑이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똥물을 마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더러운 옷을 입고 쓰레기를 먹었으며 복음 전파를 위해 그 모질고 혹독한 고문을 이겨낸 위대한 순교자다. 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제20화.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종종 듣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똥물을 마시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철갑이, 제2의 동료들 중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2를 통해 철갑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조직한 기도회에는 철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9년 겨울 보이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6개월이 지난 2000년 여름 철갑이는 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죽음을 단순한 죽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철갑이의 죽음을 순교라 부릅니다. 철갑이는 싸움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어찌나 독한지 어느 누구든 한 번 맞았다 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였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자처럼 용맹해야 한다고 믿던 제게 철갑이는 그야말로 천군 만마처럼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이런 철갑이의 얘기를 하려면 먼저 1997년 봄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97년) 저희는 손으로 직접 필사한 전도 자료를 가지고 열차를 타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차 안에서 갑자기 중국 공안이 우리를 의심하며 검문을 하게 되었지요. 혹시라도 그들에게 전도 자료가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당장 잡혀가서 큰 일을 겪게 될 위험한 순간이었지요. 당신들 신분증 좀 봅시다. 아, 네. 여기. 그 가방에는 뭐가 들었나? 그냥 옷가지 몇 개랑.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냐는 공안의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
갑자기 철가비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놈은 또 뭐야? 미친놈 아닌가? 갑자기 미친 듯한 철가비의 행동에 저는 깜짝 놀랐지만 이때다 싶어 공안에게 철가비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동생인데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재수없어. 자, 가자. 철가비의 이상한 행동으로 공안에게 잡힐 뻔한 일은 다행히도 지나쳤는데 철가비는 공안이 떠나간 뒤에도 여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안에게 잡히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미쳐버렸는가 하고 저는 생각했지요. 그날 이후 철가비는 정신이 나간 채로 온 동네를 맨발로 뛰어다니는데 아니 땅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철가비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는 모습을 보기라도 하면 그를 붙들어다 집에 데려다 놓곤 했는데 제게 붙들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제 눈치를 이리저리 살피다가 틈만 보이면 이내 벼락같이 밖으로 튀어나가곤 했습니다. 철가비는 힘이 장사인지라 어디에 붙들어 맬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나 주워 먹는 꼴을 마냥 볼 수 없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그를 찾아 거리를 쏘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떡 먹고 싶지 않냐? 이거 먹어보라. 이거 맛있는 꿀떡이야. 아니 글쎄 동네 아이들이 나무 막대 끝에 똥을 찍어서는 떡이라고 하며 먹어보라고 철가비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떡이다 맛있다. 야! 이 갓나 새끼들! 맛있다. 니들 도대체 뭐하는 거래? 아무리 이 동무가 미쳐 길었으니 똥을 떡이라고 속여? 날래 꺼지라오! 저는 철가비가 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당장 아이들을 혼내며 급하게 철가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온 도시에는 천하의 강철주먹 철가비가 미쳐서 똥을 먹었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디요. 그리고 사람들은 철가비가 나타나면 마치 더러운 똥을 보듯이 그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철가비의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가비가 불쑥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철가비의 얼굴은 정신 나간 철가비가 아니라 예전의 천하장사 철가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철가비, 너 어떻게... 깜짝 놀랐죠? 조선의 모든 사람이 나의 연기에 깜쪽같이 속았지 뭡니까? 자, 이제 모든 사람이 미치광이라 여기고 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자고요. 전국 곳곳에 보낼 전도자료들과 외국에서 판입할 자료가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전하겠습니다. 철가비, 너 그러면... 그랬습니다. 철가비는 지금까지 우리의 복음 전도를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미친 채 하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너 똥을 먹은 것도 모두 연기였단 말이야? 아이, 그날 얘기는 제발 꺼내지도 마시라요. 내래 그날 일만 떠올리면 구역질이 난다 아닙니까? 철가비는 그날 왜 자신이 똥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제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맨날 미친 척하고 쓰레기를 주워 먹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른 새벽에 강물에 가서 이를 닦으며 더러운 쓰레기들 뱉어내고 있는데 글쎄 안전부 주재원이 제가 이를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제게 오더니 다짜고짜 아니 이 미친놈이 멀쩡하게 이를 닦아? 너 정말 미친 건 맞아? 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미친 체 하고 다니는 거지? 솔직하게 말해.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감방에 보내고 말 테다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어찌하겠어. 계속 미친 체를 해야겠죠. 그랬더니 그 주재원이 아이들이 시켜서 제가 정말 미쳤는지 확인해 보려고 똥을 떡이라고 속이고 먹게 하지 않습니까? 주재원이 보고 있는데
안 먹을 수가 없었디요. 철갑이의 그 얘기를 듣자 저는 분통이 터져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정말 미쳤나 알아보기 위해 똥을 먹이다니. 저는 당장이라도 그 주재원에게 달려가 그를 때려 눕히고 싶었지만 기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재원은 나중에 제가 복수도 하기 전에 술을 잔뜩 마시고는 공동 변소에 들어갔다가 똥구덩이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똥을 먹이더니 결국 자기가 똥구덩이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철갑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만 보면 슬금슬금 똥 보듯이 피해갑니다. 저를 예전에 강철 주먹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디요.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자료를 운반할 일이 있으면 제게 맡기시라요. 그 누구도 내게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철갑이의 이런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이 바로 예수에게 온전히 미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철갑이를 떠올릴 때면 제게 스스로 묻곤 합니다. 넌 철갑이처럼 복음을 위해 똥을 먹을 수 있니? 라고요. 철갑이의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